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 요새 최근에 가장 강조되는 게 전고체 배터리, 아마 아실 겁니다. 몇 개월 전에 도요타에서 프로토타입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부분들이 전시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번에 발표는 실제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장점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요타가 세계적인 전고체 배터리의 특허도 갖고 있고 가장 앞서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서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검증은 좀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특허다운 특허는 특허를 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내게 되면 자료를 어느 정도 보게 되면 방향성을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정보를 안 주는 것도 최근에 한 추세되지 않느냐. 첨단 기술일수록 특허를 제출 안 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는 국내의 배터리 3사를 비롯해서 특히 한중일 싸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미래의 꿈의 배터리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온 전도도 등 각종 해결 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가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기는 10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아직 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결 과제가 많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세계를 호령하는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 즉 NCM 배터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 개발의 가능성도 훨씬 더 크고요. 요새 NCM 배터리 자체가 에너지 밀도가 가장 큰 장점이 있지만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죠. 원자재 값이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등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높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열에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의 화재로 인해서 이 사용자들의 공포감을 조성한 부분들 분명히 해결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점은 있지만은 지금 현재 전기차가 미래의 무공해차 중에서 가장 떠오르고 수소전기차는 그 다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모든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약 40%를 차지하는 이 배터리 가격이 가장 중요한 이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리튬이온 배터리, 이 NCM 배터리 자체는 기술 개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에너지 밀도를 더더욱 높이고 또 열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을 추가한 NCA라든지 NCMA라든지 이러한 어떤 차세대 배터리 쪽으로 계속 개발되면서 하이니켈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가 배터리 3사, 즉 LG라든지 SK나 삼성이 세 군데가 배터리 3사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2, 5, 6위를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에 가장 이슈화된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중심의 인산철 배터리, 즉 LFP 배터리가 상당히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중국산 인산철 배터리를 앞으로 더 늘리겠다. 특히 테슬라 같은 데에서는 모델 3나 모델 Y의 스탠다드 모델, 즉 거리가 주행거리가 좀 짧은 거죠. 이런 것들은 이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앞으로 보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아마 스탠다드 이하의 모델은 이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또 SK 같은 경우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LFP 배터리를 개발해서 앞으로 보급하겠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NCM 배터리에 비해서 LFP 배터리는요, 기술적인 난이도도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에너지 밀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은 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특히 고부가가치 재료를 덜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 NCM 배터리에 비해서 열에 대한 장점, 어느 정도 견디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크다는 것도 분명히 부각되는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LFP 배터리는 중국이 95%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ATL이라든지 BYD 같은 업체가 대표적인데요.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기술 확산을 기한다고 보고 있고 시장 확대를 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중국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 LFP 배터리는 거의 사용을 안 했다는 것이 하나의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 난이도도 떨어지고 특히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피나 무게가 커서 장거리용으로는 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LFP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장은 분명히 늘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일반 주도는 분명한 것은 NCM 배터리가 주도를 하지만은 LFP 배터리가 지금의 10% 점유율에서 20%에서 30%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아마 대세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걸 개발하는 이유가 구색 가축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LFP가 NCM을 이겨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너무 앞서가는 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것은 한계성이 크다는 부분들이고 또 기술 개발의 어떤 정도가 폭이 굉장히 좁은 것이 LFP 배터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 아마 이런 주도권을 누가 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 아마 5, 6년 동안에는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서 진행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이 거의 동일시 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전기차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배터리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는 데는 한계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앞으로의 가장 큰 숙제는 에너지 밀도를 더더욱 높이면서 또 소비자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난제에 대한 것들을 해결을 하면서도 동시에 가격을 낮춰야 되는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것이 배터리 제작사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세는요.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내재화를 선언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 GM이라든지 폭스바겐 이런 데서 모두 다 이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자기네 계열사나 자회사에서 생산을 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수요가 급증하는 부분들을 좀 더 대처를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겠다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터리 제작사에서 전기차의 40%에 해당되는 배터리를 공급받는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130여 년의 수직 하청 구조에서 수평 동등 구조로 바뀐다는 측면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재화를 선언한다고 이 지금까지 이런 내구성부터 여러 가지 특성을 요구받고 있는 이 LFP 배터리, 특히 NCM 배터리 이런 것들을 자체 내재화를 생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이 내재화를 선언하는 배경에는요, 자국에 배터리 제작사가 없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같은 데는 세계적인 배터리 3사가 있고 또 일본 파나소닉이라든지 또 중국은 CAT나 BYD라는 업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싸움이거든요. 실제로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제작사는 유럽과 미국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의 미국의 빅3 자동차 제작사라든지 또는 유럽의 자동차 제작사들이 내재화를 선언하는 배경에는 그러한 불안감, 공급에 대한 한계성, 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 그룹 같은 데에는 국내의 배터리 3사의 총수와의 끈끈한 관계도 있고 공급에 대한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재화 선언을 안 하고 있지만은요,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도 미래 10년 이후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것들은 능동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 뭐 인력을 보충한다든지 또 투입 비용이라든지 또는 해외 투자를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 기술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10년 이후에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약 5년에서 10년 동안에는 배터리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고 변환에 있어서 좀 더 미래에 대비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전쟁, 바로 전기차의 전쟁이고요. 미래 모빌리티의 전쟁의 시작점이 바로 배터리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NCM 배터리와 LFP 배터리, 또 전고체 배터리 이러한 여러 가지 싸움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확인하고 미래에 대해서 좀 확인한다면은 좀 더 이 미래 모빌리티의 향방을 결정짓는 또 가늠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국내 배터리 3사의 어떤 이 확대 또 주도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 모빌리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더더욱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